그 다음에 이제 읽기라는 것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느냐라고 봤을 때, 뭐 글을 우리가 눈으로 접해서 읽게 되잖아요. 독서는 우리가 읽는 글, 그걸 글이라고 하고 또 뭐 그 글 속에 담겨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정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정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그 세부적인 정보를 이제 받아들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의 구성이 되겠죠. 만나서 이제 의미가 형성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유능한 독자는 글을 읽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을 잘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부분적으로 밑에 우리가 보통 글을 읽을 때 문장, 문단, 글, 그러면 또 문장 안에는 어절이 있겠죠. 어절 속에는 단어가 있을 것이고, 또 단어는 하나의 또 개별적인 글자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고, 또 그 글자는 또 나누면은 또 자소라고 해서 더 잘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독서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그럼 그렇게 아주 잘게 한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바텀업이라고 해서 상향식이죠. 밑에서부터 글로부터 위로 우리 머리로부터 오는 과정, 상향식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 다음 하향식이라는 말은 거꾸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바탕으로 글을 읽는 거니까 하향식이라는 말을 하고, 지금은 요즘에는 이런 상향식, 하향식이라는 어떤 모형은 참고는 하지만 상호작용이라고 해서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글에 있는 내용을 읽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을 얼마나 상황에 맞게끔 또 읽는 목적에 맞게끔 구성하느냐, 이런 쪽에 초점을 두고 독서를 하는 것이 뭐 주요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걸 또 그 한글로 번역하면 원래 이 사람들의 의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한번 제가 살짝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분명히 독자가 다르잖아요. 영어를 읽는 독자와 한글을 읽는 독자는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는 다르지만 또 중요한 공통적인 내용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그런 면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읽기 자체가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읽기를 하는 거잖아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기 바랍니다. 이제 글을 한 편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 글을 한 편을 가지고 이제 읽기가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한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글이 어떤 글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When Mary arrived at the restaurant, the woman at the door greeted her and checked for her name. A few minutes later, Mary was escorted to her chair and was shown the day's menu. The attendant was helpful but brusque, almost to the point of being rude. Later, she paid the woman at the door and left her.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메리가 레스토랑, 그죠? 식당에 도착했을 때 문에 있던 여자가 맞이했고 메리를, 그런 다음에 이름을 확인을 했어요. 몇 분 후에 메리는 그녀의 의자로 안내가 되었고, 그런 다음에 오늘의 메뉴를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도와줬는데 이 사람은 도움이 좀 됐지만 별로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았던 것 같아요. 화가 날 정도로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다음에 나중에 좀 지난 다음에 그녀는 문 앞에 있는 여자에게 지불을 하고 떠났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 2020년을 보면 식당을 가잖아요. 대부분 어떻습니까? 예약하죠. 예약 안 한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요. 쫙 들어갑니다. 그럼 누가 있잖아요. 누가 있습니까? 아마 분명히 문 앞에 주인이 있겠죠. 주인. 주인이 아니고 또 뭐 주인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를 하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그런 내용, 인사를 하지 않았지만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몇이 누구세요? 확인하잖아요. 이름을 확인하는 거죠. 아마 대부분의 독자들은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영어로 된 글을 읽거나 한글로 된 글을 읽을 때 이 문장을 읽으면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내용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이미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무엇에 대해서? 식당에 대해서. 식당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연스럽잖아요, 지금. 그죠? 메리가 들어갔어요. 만났어요. 주인을 만났어요. 주인이 이제 확인한 거죠, 이름을. 그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어른들은 식당에 자주 가는 어른들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식당에 안 가본, 식당에 처음 가는, 외식을 처음 하는 어린이 입장에서는 이거는 배경 지식으로 활용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죠? 이 독자는, 글을 읽는 사람은 이미 식당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은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이죠. 아니, 물론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이 글을 읽을 때 이해를 못할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식당에 가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뭐지? 왜 앞에 사람이 있지? 바로 가면 될 텐데. 바로 가서 자리에 앉으면 되잖아요. 요즘 그렇습니까? 바로 문 들고 들어가면 바로 앉을 수 있나요? 어디로 안내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요즘에는. 그죠? 그래서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글을 읽기 때문에 쉽게 읽히는 거죠. 기대할 수 있잖아요. 아, 이렇게 될 거야. 딱 이렇게 되겠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글을 읽으니까. 문 앞에 있는 여자는 분명히 여자 주인이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도 자세하게 묘사는 안 되어 있지만 앉아있는 태도에 따라 다를 겁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좀 했다면 이렇게 뭐 편안하게 앉아 있었다라든지 또는 앉아 있는데 약간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옷 자세나 의복 자체가 조금 우리 그 점원들하고 좀 다르다라고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확실히 더 구분이 됐겠죠. 뭐 그런 내용은 지금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식사를 하기 전에 일단은 메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가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식탁으로 가야 되잖아요. 안내를 받는 거죠. 어디로 오십시오. 어디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주인이 직접 네, 3번으로 가세요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좀 다른 거죠.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또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attendant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뭐 점원이죠. 그죠? 네. 웨이터나 웨이트리스 도와주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기서는 웨이터, 웨이트리스란 말 안 썼잖아요. 여기서는 영어로도. 그죠?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는데 그 사람이 지금 여기서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이 그녀가 문 앞에 있는 그 여자에게 지불을 한 거잖아요. 그죠? 지불을 하고 떠났다고 했잖아요. 다시 이제 그 주인한테 간 거죠. 이거는 지금 우리하고도 비슷하잖아요. 그죠? 다 먹었으니까 카드로 계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떠나는 거죠. 그렇게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 영어로 된 거를 발음이 좋지 않은 제가 들려드리는 글을 읽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읽을 때 우리의 지식이 동원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정도는 일반적인 수준의 독자 수준이고 글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다르죠, 그죠? 아마 뭐 처음 읽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메리도 제대로 못 읽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읽겠습니까, 여러분? when 메리인데 when 메리 제대로 못 읽어서 when 머리 이렇게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좀 이제 이런 방금 읽었던 하는 아이들은 또 낮은 수준이고 조금 더 이제 읽으려고 하는 아주 낮은 단계의 아이들 같으면은 이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여기 여러분 체크라고 되어 있잖아요. 체크라고 되어 있잖아요. 체크.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말하고 미국말, 영어와 이제 우리 그 국어의 어떤 차이 부분인데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체크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체크. 그죠? 체크라고 나오는데 다른 아이들은 문이라는 게 있으니까 도어가 있잖아요. 도어가 있었잖아요. 도어.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문? 체크란 말을 잘 모르니까 그 아이 입장에서 어려운 낱말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거는 locked. 문이 잠기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이. 이건 아주 낮은 수준의 그런 독자들의 경우에 예를 지금 드는 겁니다. 그런 지금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지금 1학년 들어오기 이전 이제 글자를 막 깨치는 그런 수준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글, 교과서에 실려있는 글을 만약에 유치원 수준에 있는 아이들이 이 글을 읽도록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읽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학년 교과서에 실려있는 글인데요. 뭐 다리가 아프다고 내가 외과에 데려다 주마. 토끼야 어서 타거라. 자라야 너도 타려무나. 고마워요 노루 아저씨. 예를 들어서 1학년 학생들이 아니라 이제 막 글을 막 배우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한테 이런 글을 주고 본인 스스로 한번 읽어보라고 하면 리가 푸 이렇게 읽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내가 외가에 데려다 주마. 외과인데 외가. 왜냐하면 외과란 말은 잘 애들이 친숙한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무슨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배경 지식이 미약한 학생의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글을 읽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글과 배경 지식과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독서를 하는 초기 단계 학생의 경우,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터무니없는 오류가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기 혼자서 상상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읽기 가설을 세워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부모님이 이해하시면 또는 우리 선생님께서 이해하시면은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들께서 이런 내용을 이해하신다 그러면 이런 것은 자연스러운 읽기 학습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분명히 상호작용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글, 텍스트, 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내가 의미를 구성하는데 여러분 글이 중요한 변인이고 요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글은 있는데 내 머리, 내 경험을 너무너무 의존을 심하게 하는 거예요. 글은 조금 내 생각 많이. 이럴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글쓴이가 만든 의미를 내 경험으로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 내 경험을 너무 많이 드러내게 되면 이 글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이해를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자신의 지식에, 배경 지식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런 학생은 훌륭한 독자가 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그 교과서를 보면 교과서에 사파가 많이 나오거든요. 사파를 보고 의심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 내용들. 제목도 먼저 나오잖아요. 그죠? 제목 봐 이런 내용일 거야. 미리 많이 떠올려 버리는 거죠. 그 생각을. 글을 읽기도 전에. 아니 읽으면서도 마찬가지고. 그 처음에 그런 생각을 떠올리게 되면 자기 생각대로 글을 읽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연구도 필요한 부분이죠. 먼저 글 제목, 내용과 관계 있는 나의 경험을, 배경 지식을 너무 빨리 많이 활성화시켰을 때 그 글을 정확하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주제라고 보였습니다. 그리고 상상력이 중요하긴 한데 제가 우리 그 학생들 가르칠 때 상상력은 중요하지만 글을 읽고 하는 상상의 경우에 글을 충분히 정확하게 바르게 제대로 이해하고 난 그 다음에 상상이 중요하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 수업의 핵심이 글과 관계가 없는 상상력이라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글을 읽고 글 내용과 관계 있는 또는 그 글을 넘어서는 새로운 상상이 있다 하더라도 글에 대한 이해는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냐면
자, 독서라는 상황에서 아까 그런 글을 주고 독자의 배경 지식이 과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참고할 부분입니다.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학생들이 이제 질문해 보면 이야기를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런 글을 읽고 나중에 이제 이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읽은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런 연구도 있거든요. 그걸 학생한테 물어보거든요. 그 글을 읽게 한 다음에 그 학생한테 물어보게 합니다. 어디 갔었어요? 그러면 메리 피자집에 갔어요. 피자란 말 안 나오잖아요. 그냥 식당이란 말만 나오잖아요. 뭘 먹었어요? 라고 하면 피자 먹었어요 라고 한다는 거죠. 그 학생은. 왜냐하면 그 학생은 피자를 좋아하겠죠. 피자집에 간 경험이 있겠죠. 그리고는 친구한테 인사를 했다고 보는 거죠. 지금 친구한테 인사한 게 아니잖아요. 주인한테 지금 가가지고 주인이 오히려 메리를 맞이한 것이고 확인한 거잖아요. 그죠? 뭐 메리는 의자에 앉아가지고요 피자 먹었어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학생들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참고할 수 있고 실제로 이런 거는 우리가 직접 교실에서 저도 아이들 지도하면서 특히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글을 읽었는데도 그거를 또 해석하고 또 그 글에 대한 남아있는 그런 기억들, 내용들을 보면 서로 다르게 또 해석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은 유능한 독자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게 뭘까? 지속적으로 지도하면서 자신의 배경 지식을 상황에 맞게끔, 목적에 맞게끔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상황이 있거든요. 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의 맥락에 맞게끔 내 지식을, 내 경험을, 배경 지식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보고서가 아주 두꺼운 보고서는 아니지만 상당히 축약된 그런 내용이라서 지금 벌써 1장이 이렇게 벌써 길어지고 있는데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읽기의 본질, 독서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읽기 본질, 독서의 본질에 대한 5가지 원리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째 뭐냐면 독서는 구성하는 과정이다. 구성하는 과정이다.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Reading is a constructive process라는 되어 있습니다. Reading is a constructive process. Construction 이 말은 우리가 보통 집 지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구성하는 거, 만드는 거, 이루어지다. 그래서 독서 지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한 가지가 4글자로 의미 구성이란 말이에요. 의미 구성. Meaning construction. 여기서 말하는 구성이거든요. 구성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읽기는 구성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물론 meaning이라는 말은 안 나왔습니다. 의미라는 말은 안 나왔는데요. 뭔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구성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지금 본 거예요. 첫째 원리입니다, 여러분. 텍스트, 글이죠, 글. 글 자체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이런 말들은 상당히 영어가 참 묘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글은 스스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글은 오직 사람이 읽어서 사람이 이해되는 대로 설명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은 상당히 참 독특한 표현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뭐냐면 constructive process란 말에서 여기서 구성한다는 말을 여기서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냐면 상세하게 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글이 주어지겠죠. 아까처럼 메리가 들어가고 주인이 맞이하고 이름을 확인하고, 그죠? 첫째 문장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째 문장. 그 다음에 누가 와서 안내를 받고 그 다음에 자리에 앉고 메뉴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계산하고 나오잖아요. 물론 그 사이에 그 누군가가 그렇게 썩 유쾌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도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사전 지식, 배경 지식이라는 이 부분이 방금 우리가 이 글 있죠. 이 글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과연 그 글이라는 그 내용은 스스로 완벽하게 그 상황을 다 나타내고 있을까요?
기껏 해봤자 여러분 이 문장이 몇 문장입니까? 기껏 해봤자 한 4문장 정도밖에 안 된 이 내용이 얼마나 많은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글 자체가. 그럼 이 글을 메워줘야 된다는 거죠. 무엇으로? 바로 사전 지식, 배경 지식으로, 독자의 배경 지식으로. 그래서 상호작용으로 보는 거고, 그래서 구성한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여기서 나와 있는 이 글을 읽으면서 메리가 식당에 도착했고 문 앞에 여인이 인사를 하고 이름을 확인하고 몇 분 후에 메리가 누군가가 안내를 하고 의자로 오늘의 메뉴를 보여주고, 안내원은 도움이 되었지만 퉁명스러웠고 야단을 치고 싶을 정도였고, 그 다음에 돈을 지불하고 떠나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통합을 하는데 그 통합을 하는 내용이 글만 가지고 통합하는 것일까요? 글만? 아니죠. 주어진 이 글을 바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 사전 지식과 함께 상호작용해서 통합하는 거죠. 구성하는 거죠. 자세히 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걸 읽었을 때 메리가 손잡이가 있는 그 문을 당기거나 밀거나 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서 식당을 한번 먼저 이렇게 한번 둘러봤다는 그런 것도 여러분 떠오를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창가가 메리가 앉은 자리가 창가인지 가운데인지 어딘지도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들은 지금 글에는 나와 있지 않잖아요. 또 그런 생각이 앞서가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통합인 거죠. 글과 글에 나와 있는 정보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배경 지식과의 통합인 거죠. 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과 나의 배경 지식의 만남인 거죠. 통합이라고도 합니다. 뭘 먹었을까요, 여러분? 모르잖아요. 글을 통해서 알 수가 없는 거죠. 분명히 돈을 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아까 어떤 학생은 피자 먹었다고 했잖아요. 피자. 그 학생은 글 중심이 아니라 자기 생각 중심인 거죠. 상상을 해버린 거죠. 왜 그럼 이렇게 다양한 추론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거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배경 지식 속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이냐면 식당에 대한 지식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식당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분들께서는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최근에 스테이크 하우스 같은 거 있죠. 스테이크를 먹는, 그죠? 고기를 먹는 그런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기다리고, 그죠? 또 예약해야 되고 대기해야 되고 또 철저하게 안내해주는 분을 따라가면서 자리에 앉아야 되고, 근데 앉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죠? 또 뭔가 또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뭘 이용해서 먹을 수 있다. 또 메뉴를 따로 또 시킬 수도 있고 상당히 복잡한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식당에 대한 배경 지식이 다를 수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가 독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독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죠? 필자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서 여러분 이 글 쓴 사람이 특별히 이 글은 이런 글은 우리가 누구나 쓸 수 있는 글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쓸 수 있는 글인데 이게 짧은 글이고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글인데 글쓴이가 쓴 내용과 글쓴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과 글을 읽는 사람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이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주제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학생들은 지식이 많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식이 많다고 해서 의미를 정확하게 바르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비록 조금 알고 있지만 어떻게 이거를 읽어야 될까라는 그런 정확한 읽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파악이 되면 또 상황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학생들 어떤 배경 지식의 양이 많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걸 이해를 잘하겠죠, 그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인 걸 알고 있는 그런 연구 결과들입니다. 배경 지식이 풍부한 학생들이 독서를 잘한다. 하지만 또 한번 우리가 주의할 점은 배경 지식이 많더라도 상황에 맞는 읽기는 필요하다. 목적에 맞는 읽기는 필요하다. 특히 뭐 지시문 같은 그런 걸 잘 읽어야 되는 거죠. 뭐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만약에 독서를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거미에 대한 글을 읽기 전에 거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를 조사해 보니까 거미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학생들이 거미에 대한 글을 읽었을 때 독해 능력이 우수한 거죠.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지도하는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선생님들이 글을 읽잖아요. 그렇죠? 교과서에 실린 글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죠. 교과서에 실린 그 글을 읽을 때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과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이 다르잖아요. 또 그런 경우 여러분 같은 걸 읽더라도 해석이 다르게 될 수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유능한 독서 지도가라면 학생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과 글에 대한 만남, 통합, 구성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허용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다만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의도와 의미가 있다면 그런 것이 학생들이 만든 의미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 견주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